저에게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스포티지! 내 말 들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이리 와! 아주 잘한다! 아이고 예쁘다! 영원히들 안녕하세요, 채바사용입니다. 드디어 서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만났습니다. 사실 신형 하이브리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NQ5 모델 전시장에서 딱 나와 있을 때도 가서 보고, 밤에 한번 또 타봤었죠. 야간 시승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다 되게 급했어. 긴 호흡으로 이 차량을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좀 자세히 구석구석 이 차를 차바사용답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가장 기대된 파워트레인이기도 했어요. 가솔린 디젤 모델보다도 조금 더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연비의 우수함, 경제성, 친환경 차로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은 비록 몇백만 원이 더 비싸지만 이 차량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차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이 차량 지금 베스타블루라는 색상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약간 빛 아래서 보면 청록색 느낌도 드는 바다 색상입니다. 제가 가진 아이폰 12 프로의 미드나잇 블루, 이 색상이랑도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오묘하고 예쁩니다.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은 이렇게 차량 후면에 작은 배지가 달려있죠. HEUV, 요게 보면 가운데 E가 되게 독특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폰트 이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자, 이 차량은 외관도 블루 색상인데 실내도 블루 투톤 조합이에요. 네이비와 그레이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색상인데, 제가 여러 번 이 색상이 실내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진짜 더 야외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저는 이 실내 색상 정말 강추합니다. 시트가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걸로만 보면 진짜로 1등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엔진룸 내부도 좀 다르게 되어 있겠죠. 으쌰. 오케이. 엔진룸 열 때 보니까 전동식이 아니라 이렇게 꼬챙이로 넣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여성들도 이렇게 하기 쉽게 전동식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내부를 보면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전기 모터도 나와 있는데 배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12V 배터리가 따로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에 12V 배터리가 붙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배터리는 이렇게 2열에 시트 밑에 배터리가 깔리게 되죠. 원래 사실은 이 12V 배터리가 방전 문제 같은 이슈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들이랑도 또 결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고전압 배터리와 함께 들어가게 되면서 전력이 완전히 부족한 방전 상황에서는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서도 12V 리셋 버튼을 통해서 그걸 조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V 배터리가 없는 건 아니고 아래쪽에 고전압 배터리랑 같이 있으면서 전력을 약간씩 보강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하이브리드의 구성을 보면 신형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투싼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렌토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이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체의 상품성을 놓고 보면 그래도 이 신형 하이브리드들이 조금 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진짜 W급인 형님들 소렌토를 너무 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와요. 실제로 굉장히 상품성이 많이 다듬어졌고 무엇보다도 사이즈가 커졌죠. 경쟁 모델인 투싼이랑 비교를 해보면 플랫폼도 똑같고 사실 거의 동일한 차예요. 그런데 투싼보다 전장이 깁니다. 스포티지가 30mm가 더 길고요. 축거는 또 동일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렌토만큼 크냐라고 볼 때는 첫인상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쭉 측면 후면까지 다 돌아보고 나면 그래도 소렌토가 크긴 크구나, 이 친구는 준중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면부는 기존의 하이브리드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싹 바뀐 모습 알 수 있고요. 솔직히 기아 엠블럼이랑 디자인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그런 인상을 뿜어내고 있고,
투싼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저는 투싼의 일체감 있는 전면부 스타일이 조금 더 개인적인 취향에 맞긴 합니다. 이 친구는 가로 중심의 형태에서 갑자기 대각선이 이렇게 헤드램프가 파고들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내주는데요. 오묘하긴 하지만 좀 통합된 일체감으로 봤을 때는 투싼이 가진 매력도 꽤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바뀐 디자인이 훨씬 구형보다 예쁘고 멋지네요. 측면부도 많이 바뀌었죠. 일단 차체에 볼륨감이 느껴져요. 이 뒤쪽에 보시면 이 휠 위쪽 이 범퍼부에 아주 긴장감 있는 볼륨감이 느껴지고요. 또 이 아래쪽에도 살짝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볼륨감이 느껴지거든요. 캐릭터 라인과 더불어서 이 느껴지는 볼륨감 때문에 차체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이 차량이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에로 라인을 보면 아래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몰딩 가니쉬가 들어가게 돼요. 이 몰딩 가니쉬가 일반 트림에서는 또 크롬으로 등장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톤 다운이 되어서 이 색상이랑 굉장히 세련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렉도 역시 그래비티 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이 디에로 라인에 가니쉬가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위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포티지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약간 배다른 쌍둥이처럼 몰딩 가니쉬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방향과 이 모양새는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휠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 휠이 나와 있어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의 두께감도 아주 얇지 않아서 승차감도 크게 뭐 단단한 거나 딱딱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합니다. 후면부는 투싼과 비교했을 때 솔직히 더 단정하고 착한 인상인 것 같아요. 투싼은 약간 과해, 성난 송곳니 같은 그런 테일램프들이 있는데 이 스포티지의 테일램프는 좀 더 귀엽고 약간 선하고 착한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역시 테일램프를 끝까지 감싸고 있는 모양새가 인상적이고요. 이렇게 안쪽에 직선 형태로 또 디테일도 드러나 있습니다. 기존의 구형 스포티지와 약간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 후면에서는 유일하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가운데 아주 큰 기아 새로운 엠블럼 들어가고 있고요. 하부에 이렇게 아래쪽에 디퓨저 부분 좀 공격적으로 SUV 스타일로 나와 있고요. 머플러는 따로 바깥에 드러나 있지 않죠. 안쪽에 이렇게 싱글 머플러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당연히 이제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오, 열었는데 공간이 와. 지금 열자마자 진짜 제가 야외에 이 차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정말 공간이 넓습니다. 좌우에 약간씩 튀어나와서 방해가 되는 공간이 약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시트가 2열이 조금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성에 전혀 방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광활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아래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요거를 빼서 아래로 넣으면 더 깊은 공간에 짐을 실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빼고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12V의 리튬 배터리 어셈블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차량의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타입으로 2열 좌석 아래쪽에 깔린 배터리에 12V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는 말 그대로 전력 보조용입니다. 신형 기아 차량 같은 경우들 보면 다 순정으로 빌트인 캠 들어가 있죠. 그런 빌트인 캠에 들어가는 전력이 12V가 또 사용되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어셈블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공간성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오, 일단 제가 그냥 쑥 들어오네요. 제가 들어오고도 지금 다리 끝에 공간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공간성 상당히 넓고요. 사실 이거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까지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제 등짝에는 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죠. 이렇게 이 트렁크를 한 단 내렸을 때 허리를 완전히 피기는 어렵고요. 뒤쪽으로 좀 오면은 드디어 허리를 좀 필 수는 있습니다만 제 키가 162에서 3, 4인데도 이 헤드룸 공간이 딱 맞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 남성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허리를 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간편하게 또 레버를 당겨서 내릴 수도 있는 점. 근데 내린 다음에 꼭 다시 가서 시트 위를 이렇게 눌러서 체결을 시켜줘야
완전히 폴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빠방! 확실히 단이 느껴지시죠? 이게 물론 제가 이걸 한 단 내려놨기 때문에 더 공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 시트 자체도 완전히 밑으로 싹 내려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쪽에 배터리가 깔려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폴드 앤 다이브에서 폴드는 되는데 다이브, 정말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시트를 만나기는 좀 어렵다. 약간 소파 같네요. 뭐 이 공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박을 하기에는 여기 허리가 너무 뜨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죠. 물론 요거를 단을 올린다고 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이 차박할 때는 진짜 이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평탄화를 하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평탄화 작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신형 스포티지 실내에도 탑승을 했습니다. 네이비 그레이 이 투톤 실내 확실히 딱 탔을 때 첫인상도 고급스럽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나 했더니 대시보드에 있는 이런 소재감 자체가 저렴한 느낌이 좀 아니에요.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고 미끈하고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치라인도 많이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진짜 뭐 게임 끝났지.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빵 하고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준중형의 동급 모델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큰 화면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살짝 파노라믹 형태여서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약간 커브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정도가 심하지 않고요.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좌우에 있는 송풍구 모양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 송풍구가 마치 디스플레이를 살짝 떠받들여주는 모양새로 이렇게 옆을 안정감 있게 받쳐주고 있어서 이 모양도 고급스러운 일체감으로 느껴집니다. 이 센터 페시아 부분 쪽에 보면 기아의 뭐 K8에서 봤었던 그런 스타일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조기 부분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순환하는 공기청정 모드도 있고 이 바람을 드라이버, 운전자만 유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드라이버 온리 버튼 요것도 누를 수가 있고요. 조수석에서 송풍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만약에 조수석과 운전석의 온도를 같이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만 했을 때는 운전석에만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조수석에도 같이 켜놓은 상태에서는 싱크 버튼을 누르고 온도를 조절하게 되면 조수석과 운전석에 있는 송풍구 온도가 같이 통합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공조 버튼이랑 인포테인먼트가 통합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 모양을 누르면 그때서부터는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터치형 버튼이 나옵니다. 지도도 볼 수가 있고 뭐 라디오도 틀 수가 있고요. 미디어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설정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인포테인먼트로 해놓고 있으면 이게 온도 조절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그때서는 볼륨 버튼으로 되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이 버튼을 누르고 온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전환되는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포테인먼트로 해두게 되면 이 화면이 뷰로 나오게 되고 다시 길게 눌러서 공조로 바꾸면 이 공조 버튼이 주요한 화면으로 자리하게 돼요. 이걸 꺼놓는다면 마지막에 세팅했던 방식이 그대로 기억돼서 남아있게 됩니다. 안쪽에 보면 무선 충전 패드가 나와 있고요. USB 단자, C타입 단자 나와 있고 12V까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깊이감이 꽤 깊어서 수납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투싼이 조금 더 공간성은 컸던 것 같아요. 이 센터 터널 부분에 보면 또 여기 엔진 시동 버튼 나와 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다이얼 형태로 등장해 있습니다. 돌려서 하는 형태고 투싼은 버튼형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성만 놓고 보면 이 다이얼 형태를 탑재한 스포티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는 역시 변속기처럼 다이얼 형태로 돌려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열선과 통풍을 조작할 수 있고 핸들 열선도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2개 들어갑니다. 요거를 살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그러면 여기도 또 수납 공간으로서 조금 더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도 공간이 조금 나와 있고요. 자, 콘솔 박스 열어보면 안쪽에 공간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이 공간도 투싼이 조금 더 넓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제 팔꿈치의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는 깊이인데 손가락도 하나 정도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닥 아주 넓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신형 차이니만큼 이 스티어링 휠도 기아의 최신 디자인 기조를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티어링 휠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푹신해요. 아무래도 이 차량이 가장 상위 옵션의 그런 시트이기 때문에 벌써 고급스러운 재질이야. 이 안쪽에 보면 이 등에는 퀼팅으로 엠보싱이 있는 형태로 나와 있어서 아주 등이 푹신하고요. 또 위쪽에는 그냥 일반 가죽이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작은 범위로 스웨이드 재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트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스포티지 실내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런 도어부 보시면 이런 형태 있잖아요. 조형미를 내놓은 것들, 도어 캐치의 디자인, 그리고 우드를 적절히 배합한 이런 형태, 그리고 아래쪽에 오디오에도 장식을 넣어놓으면서 문양이 그냥 평범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도어 부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도어 부분을 봤을 때도 굉장히 보통 실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2열의 공간은 어떤지도 살펴볼게요. 자, 2열 공간도 탑승을 했습니다. 딱 앉았을 때 굉장히 불편하네 이거. 지금 이 시트 리클라이닝이 가능하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거 10단 넘어. 이 시트 리클라이닝이 그냥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계를 정말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체형이 서로 다른 사람이 이 차를 타더라도 리클라이닝을 해서 가장 편안한 각도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장점으로 보이고요. 리클라이닝을 가장 최대치로 했을 때 진짜 편안한 자세가 나옵니다. 공간성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앉았을 때 아래쪽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시트가 아주 약간 올라오는 느낌도 되긴 한데 그게 그닥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각도로 만약에 이렇게 앉는다고 하면 무릎 뒤쪽이랑 시트가 맞닿는 공간에서도 그렇고 이 무릎의 각도 자체가 키가 크신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리클라이닝을 최대치로 활용하셔서 꼭 이렇게 시트를 내려주시면 그때서부터는 아주 편안한 그런 자세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널찍하죠. 지금 제 체형에 맞게 시트가 앞쪽으로 살짝 나가 있긴 하지만 주먹이 4개 가까이 들어가는 정도로 레그룸 공간 굉장히 넓게 확보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섰을 때 헤드룸 공간도 주먹이 1개, 2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근데 기댔을 때는 위쪽 공간이 더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쫙 내려오다 보니까 훨씬 더 개방감도 느껴지면서 위쪽이 좀 답답하지 않게 되네요. 2열에 앉았을 때도 1열의 고급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헤드레스트 뒤쪽 부분에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로 등장하고 있죠. 이거 기아 K8에 처음 이렇게 나와서 와 신박하다 이거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했는데 실제로도 여기 옷 걸 수 있고 가방도 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시트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요게 기본 포켓이 없이 이것만 달렸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은데 기본 포켓도 넣어주고 요거까지 위에 덧대준 거예요. 그래서 실용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용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디자인이 뭔가 그 고급감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패밀리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아이들 기저귀 같은 것도 여기 잘하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도 한번 내려보면 심플하게 폴더만 딱 2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열선 조절하는 버튼은 도어부에 나와 있고요. 송풍구는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뒤쪽에 보면 C타입 형태의 포트가 나와 있어요. 신형 투싼에는 이런 C타입의 단자가 따로 시트 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스포티지에는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의 편의성이 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일단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처음에 시트에 앉았을 때 착석감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편안하고요. 차량이 아무래도 옵션이 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 자체의 고급감, 이 퀼팅 소재가 등을 푹신하게 받쳐주는 느낌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이 운전석에서 경쾌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SUV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더욱더 높게 설정할 수가 있고 그런데다가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딱
딱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대시보드가 낮게 깔려있고 윈도우 유리창은 꽤 넓게 보이고요. 좌우의 유리창도 넓게 보이고 앉았을 때 그 주행이 즐거운 느낌? 초반에 들게 됩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엔진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연비와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특장점을 찾으시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가 결합이 돼서 모터가 출력을 일부 도와주기 때문에 뽑아내는 출력 수치가 사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운전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운전대를 잡고 딱 주행을 출발하는 순간에 부드럽게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싹 결합이 돼요. 하이브리드가 엔진이 개입되지 않고 모터로만 딱 주행을 할 때 전기차 같은 맛이 느껴져서 초반에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라인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력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가장 높아요. 디젤 엔진은 186마력까지 최고 출력 나오고 가솔린 엔진은 180마력이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이 친구의 최고 출력은 230마력까지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토크 수치도 높은데요. 가솔린 터보 모델 제가 야간에 시승을 하기도 했었던 그 모델 같은 경우는 27kgm 정도 최대 토크 수치가 기록이 됐는데 이 차량은 35.7kgm예요. 그러니까 토크 수치도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느낌 자체가 제가 분명히 1.6 가솔린 터보를 탔잖아요. 근데 완전히 주행하는 느낌은 다릅니다. 첫인상부터 지금 주행을 얼추 시작하고 나서의 느낌도 완전히 달라요. 역시 차는 겉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타봐야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0km 정도 영역에서 주행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엔진이 개입이 잘 안 돼요. 근데 40km/h를 넘어가면서 엔진을 살짝 세게 밟기 시작하면 바로 EV가 화면에서 꺼지게 됩니다. 바로 엔진이 개입을 해요. 요게 어느 정도까지 딱 엔진이 개입되는지 정확하게 수치로 알고 싶은데 그거를 알기는 지금 현재 계기판 정보로는 좀 어렵고요. 유추하건대 시속 40에서 45km 사이에서 엔진을 깊게 밟은 순간 엔진이 개입된다 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얼마 전에 타봤었잖아요. 산타페랑 비교를 했을 때 엔진이 개입되는 시점이 덜 빠른 것 같아요. 산타페가 조금 더 엑셀 페달을 아주 민감하게 조정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 친구는 그 정도로 민감하게 조정하지 않아도 EV가 개입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히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터로만 주행을 할 때와 엔진이 개입했을 때의 주행감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뭔가 울컥거린다거나 반응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느낌 없이 좀 일관되게 차량이 여러 모드로 왔다 갔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가 어떤 식으로 주행하는지 예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네요. 제가 가솔린 1.6 터보 모델 탔을 때보다 승차감 자체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고요. 하체가 약간 그 단단한 느낌이 살짝 남아있긴 한데 굳이 승차감으로 구분하자면 부드럽다에 더 가까워요. 다만 가솔린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노면의 요철들을 부드럽게 잘 잡아주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가솔린보다 그 부분에서 약간 더 우위에 있긴 한데도 여전히 노면이 좀 우둘투둘거리는 곳을 지나갈 때 그 진동감 같은 것들이 시트에서도 느껴지고 핸들에서도 일부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하이브리드의 장점이죠. 진짜 이 정숙성, 요거는 정말 우수한데요. 기본적으로 조용한 건 맞는데 바로 옆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 때는 좀 그 차 소리는 좀 크게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없어서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옆에서 차가 달리는 이 소리만큼은 일반 엔진 기반 차량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무 패킹이 좀 두껍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을 때 좀 세게 닫아줘야 문이 착 닫히는, 물론 이제 신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경향은 있겠지만 신차 중에서도 유독 좀 세게 닫아줘야 되는 그런 차예요. 근데 그 고무 패킹이 아무래도 정숙도 측면에서는 약간 더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방지턱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속을 하지 않고 방지턱을 굉장히 하드하게 똘망하게 넘어주는데요. 민첩하고 단단하게
착 넘어줍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덜해요. 이 차량이 SUV이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을 때도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 새로운 또 기술들이 들어갔다고 하죠. E-라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차량의 그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쏠림 현상을 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꽤 붕 뜨는 느낌 없이 날렵하게 딱 넘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차체가 크게 쏠리는 느낌이 들지 않네요. E-핸들링이라고 해서 차량이 이렇게 선회할 때 그 방향으로 힘이 덜 쏠리도록 밸런싱을 잡아준다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쏠림은 불가피하지만 아주 크게 쏠리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가속 성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시내에서 탔을 때 가속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쾌하게 속도가 붙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속 한 30 정도의 저속에서 갑자기 엑셀을 좀 깊게 밟아서 나가는 경우, 지금 에코 게이지에서 파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속도가 100km/h 넘어서까지 가는 데는 확실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120km/h 이상으로 가는 데는 약간 붙인다는 느낌이 살짝 들게 돼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스티어링 휠이 살짝 무거워져요. 그리고 출력을 낼 때 훨씬 더 가속이 세게 붙는 느낌이 들죠. 더 가볍게 붙습니다. 오,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개입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역시 시속 30km에서 엑셀 페달을 세게 가동해 보겠습니다. 자, 엑셀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엔진 배기음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요. 시속 100km/h까지 도달하는 속도감이 체감상 훨씬 빨라지긴 합니다. 근데 크게 막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니고 훨씬 밀어주는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차량이 앞으로 조금 더 쑥 전진하기 때문에 속도가 오르는 반응도 약간 더 민첩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내 주행할 땐 몰랐는데 스포츠 모드로 해서 가속을 할 때 보니까 스티어링 휠도 좀 더 조여져 있고 서스펜션도 조금 더 하드하고 단단하게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네요. 자, 브레이크 능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솔린 터보 모델을 탔을 때 브레이크가 살짝 부드럽게 반응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동거리를 조금 길게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과연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떨지. 가속을 했다가 급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마지막에 약간의 잔여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게 브레이킹이 된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도 있는데, 차를 완전히 꽉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살짝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차가 막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브레이킹을 했을 때 기대하는 것만큼의 아주 센 감도로 브레이킹이 확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이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제동거리가 가솔린 터보 모델보다 약간 덜한 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이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이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그래서 확 서는 느낌은 조금 덜하다. 신형 스포티지가 출시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만큼 정말 싹 바뀌긴 했지만, 소비자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첨단 이런 주행 사양들도 확실하게 보강이 되었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당연히 잘 작동을 하게 되고요. HDA 1이 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장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의 우측에서 이런 크루즈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장치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요거는 속도 제한 장치죠. 시속 50km 제한이 있는 거리에서 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리미트가 걸립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내릴게요. 50km에 맞춰서 내리면 엑셀 페달을 아무리 길게 밟아도 시속 50km를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5030 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규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때는 이런 속도 제한을 걸어뒀을 때 만에 하나라도 이 속도가 넘어가서 과속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속도 제한이 걸리는 거고, 한번 가볍게 누르면 크루즈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요. 차간 거리를 한 2단계 정도로 조정을 해놔 보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차가 있는데 제가 발을 브레이크에서 떼어 두었음에도 차가
멈춰주죠. 다시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에 바로 올려서 속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HDA2까지 되면은 이렇게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도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고도 알아서 출발을 해주는데 이 차량에는 그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게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핸들을 아주 세게 꽉 잡아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단단히는 잡아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거를 조여주고 있는 느낌이 들죠. 직진에서는 아주 살짝씩만 개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꽤 단단하게 조여주네. 이렇게 스포티지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한번 타봤는데요. 이 차량의 진짜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서라운드 뷰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에 와 있는데 요거를 또 이렇게 3D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선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 눌러서 지금 D단으로 맞춰뒀을 때 보면 이렇게 앞바퀴가 보이죠. 만약에 R로 기어를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뒷바퀴가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보이게 돼요. 아주 그 세밀하게 딱 주차를 해야 될 때 혹여나 차량의 뒷바퀴가 어디 맞닿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분들이 진짜 걱정 없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각이 기본적으로 넓어서 전체적인 시야를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주차를 수월하게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한번 리뷰해봤고요. 나름 여러 군데 구석구석 좀 꼼꼼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박사용 영상 계속 확인하시면서 신차 정보도 받아보시고 또 다양한 자동차 이야기들, 유용한 것들 또 하나하나 다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진짜 너무 괜찮은데 HUD 없는 게 좀 아쉽다. 셀토스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내년 연식 변경에 100% 들어간다.